주원장의 무덤은 600년 동안 도굴되지 않았는데 강희제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대인들은 귀신과 신을 널리 믿었고 사후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수지리상 유리한 곳에 묻히면 후손에게 복을 내려 가족과 후손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릉의 선정과 건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황제릉은 예배와 장례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역대 황제들은 흔히 용맥이라 불리는 곳에 무덤을 두곤 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풍수가 좋아서 황제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무덤에는 귀중한 부장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귀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덤들은 수많은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금, 보석, 그리고 기타 귀중한 유물들은 매우 탐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건국 황제 주원장의 능인 명효릉은 다른 황제의 능들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놀랍게도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감히 도굴하지 않았고 청나라 강희제가 직접 여러 차례 참배를 했습니다. 이 능이 이러한 재앙을 피해 도굴 금지 구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적 위치의 독특성. 명효릉은 1381년에 착공되어 25년 만인 140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듬해 마황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원장은 깊은 슬픔에 잠겨 시호를 샤오치, 소치로 내리고 건축 중이던 능에 안장했습니다. 마황후를 기리기 위해 주원장은 능의 이름을 효에서 따왔고 이것이 바로 명효릉이라는 이름입니다. 1398년 주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장례 당일 13개 도시에서 장례 행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원장의 정확한 장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흐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황제들과 달리 주원장은 자신의 능 위치를 매우 단순하게 선택했으며 풍수나 주변 환경에 특별히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징에서 매우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명나라 효릉의 위치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규모는 놀랍습니다. 명효릉은 1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며 지하 궁궐은 약 4,000제곱미터, 깊이는 50m에 달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한 황제릉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능을 짓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상당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인파와 그로 인한 소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난징은 명나라의 두 번째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시대에도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녔으며 관리와 군인들의 잦은 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도굴꾼이 내는 소음은 당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반면 외딴 황량한 지역에 위치한 황제릉은 이미 수많은 약탈 시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위에 지어진 독창적인 디자인. 명효릉은 독특한 위치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건축 설계로 도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견고한 산으로 둘러싸인 명효릉은 건축 과정에서 인부들이 산 전체를 거의 파내고 외부에 돌담을 쌓아 능의 통로를 복잡하고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명효릉을 탐사하던 고고학자들은 지하 궁궐 지붕을 덮고 있는 두꺼운 자갈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갈들은 배수를 원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굴을 방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도굴꾼들이 폭파를 통해 지하 궁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구멍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굴러다니는 자갈들이 입구를 막아 도굴꾼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갈들이 흩어지면 이를 치우는 것은 극히 어렵고 단시간 내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장벽은 무덤을 더욱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도굴꾼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피해 통로를 찾아 능에 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황릉은 일반적으로 중앙축을 따라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 도굴꾼들이 무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효릉의 통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길이 비뚤어지고 완전히 불규칙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대의 탐지 장비조차도 지하 궁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대 도굴꾼들이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명효릉은 수많은 약탈 사건을 피해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희제의 숭배. 그렇다면 강희제는 왜 명효릉에 그토록 여러 번 경의를 표했을까요?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청나라 황제였던 강희제는 당시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족을 설득하고 민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그는 일련의 온건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명나라는 말년에 쇠퇴했지만 한족에게는 정통성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주원장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강희제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존중하고 한족의 전통과 문화도 존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강희제의 행동은 한족의 청나라에 대한 동질감을 고취하고 외국인 혐오증을 완화하는 데 분명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 있는 전략은 결국 중원 전역에 걸쳐 청나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원장과 강희제의 지혜와 선견지명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효릉의 웅장한 건축을 통해 우리는 황제의 후손에 대한 보호와 기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문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지혜의 불꽃도 느낄 수 있습니다.